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2월 1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2023년 두 번째 달이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달에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 자세로요, 힘차게 정진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전해드릴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어제는 캠브리지 시내를 걷다가 누가 한국말로 반갑게 인사를 건네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미존 채널의 구독자분께서 저를 알아보시고 인사를 건네오셨습니다. 이 가족분들은요, 원래 미국에 거주하시는데 이번에 캠브리지에서 6개월간 거주하시면서 좀 해외 체험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 만나서요, 식사도 함께 하기로 했고요. 또 이분이 미국에서 퀄컴에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만나 뵈면요, 여러 가지 퀄컴에 대한 내부자 정보를 잘 캐내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2월의 첫 번째 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시장 전망에 관련된 글입니다. 자, 어제도 S&P 500이 1.46%나 급등하면서 이제 지수가 4,000을 넘어갔는데요. 자,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2023년 미국 증시는 어떠한 추세를 보이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트라이팩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달성이 되면 그해 S&P 500의 추세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S&P 500의 랠리가 화요일날도 지속되면서 1월달 6.2%나 주가가 급등하면서 아주 성공적인 1월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미는요, 올해 들어서 주식시장이 제뉴어리 인디케이터 트라이팩터를 달성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리고 트라이팩터가 달성이 되면 그해 S&P 500은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100% 올라갈 확률이 있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자, 이러한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는 투자기관은 스톡트레이더즈 올만학이고요. 자, 스톡트레이더즈 올만학의 분석 내용에 따르면 S&P 500은요 90.3%의 확률을 가지고 올해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근거는요, 지난 70년 이상의 주식시장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트라이팩터가 달성이 된 해에는 90.3%의 확률로 주식시장이 상승 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트라이팩터거든요. 자, 첫 번째 조건은요, 산타클로스 랠리입니다. 산타클로스 랠리의 정의는 뭐냐면 바로 그 전해, 지금 2022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전에 마지막 5번 미국 증시, 그리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나서 2번의 미국 증시를 합쳐서 만약에 S&P 500 지수가 올라갔다,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되면 산타클로스 랠리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는요, 작년 2022년 마지막 5일 그리고 올해 첫 번째 2번의 거래장을 합쳤을 때 S&P 500이 0.8% 상승 추세를 보여줬고요. 자, 두 번째 트라이팩터의 조건은 뭐냐면 새로운 해가 밝고 나서 첫 번째 5번의 거래일에서 플러스를 보여야 된다고 합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는 S&P 500이 첫 5번의 거래일에서 1.4% 정도 성장을 했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제뉴어리, 즉 1월 달을 통으로 쳐서 플러스 수익률을 보이는 것이 마지막 충분 조건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2023년 1월 6%가 넘는 상승률을 S&P 500이 기록했기 때문에 올해는요, 소위 얘기하는 트라이팩터가 달성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1950년 이후에 S&P 500 미국 증시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트라이팩터가 달성된 해가요, 총 31번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총 31번 중에 28번의 경우에 미국 증시가 상승 추세를 보여줬다라고 하고요. 평균적인 수익률은 17.5%입니다. 자, 그런데 더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S&P 500이 트라이팩터를 달성했는데 바로 그 전해에 만약에 베어마켓이 있었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요, 바로 전해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는데 그리고 나서 새롭게 시작되는 1월 달에 제뉴어리 인디케이터 트라이팩터가 달성된 경우에는요, 1950년 이후에 총 13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3번 중에 13번 모두 100% 플러스 수익률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2023년 S&P 500이 플러스 수익률을 올릴 확률이 100%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트라이팩터가 베어마켓 이후에 나타났을 때는요,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22%나 됐습니다. 따라서 2023년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증시가요, 앞으로도 좋은 추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방송은 제뉴어리 인디케이터 트라이팩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준비되어 있는 아티클도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이번에는 IMF가 등장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이죠. 자, IMF는요, 3개월마다 한 번씩 그들의 전망을 업데이트 해주는데요. 자, 2023년에 대한 경제 전망을 업그레이드 해줬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리세션에 대한 근심이 시장을 걱정시키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IMF가 새롭게 발표한 경제 전망이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면이 보인다라고 기사에서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IMF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해준 4가지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지켜내고 있고 또 소비자들이 지출이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도 고용시장이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차이나의 리오프닝입니다. 중국이 이제 다시 경기를 재개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자, 마지막은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세계 경제를 괴롭혀왔던 유럽발 에너지 위기가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4가지의 긍정적인 신호를 바탕으로 해서요, 이번에 IMF에서 글로벌 경제의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을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의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지난 3번의 분기에서 IMF는 연속적으로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한 바가 있거든요. 따라서 거의 1년 만에 상향 조정되는 굉장히 좋은 추세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글로벌 GDP의 성장률이 2023년 2.9%를 찍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나왔는데요. 자, 불과 3개월 전에 2022년 10월달 발표 내용에 따르면 2.7%에 불과했거든요. 따라서 0.2%포인트가 상승된 그런 좋은 추세고요. 자, 그리고 2024년이 되면 경제 성장률이 3.1%를 찍으면서 완전히 경기가 회복할 것이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미국에 관련돼서 언급이 됐는데요. 자, 물론 네로우 파스니까 아직까지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가 리세션을 피할 확률이 있다라는 언급이 이번에 나왔거든요. 자, 미국의 실업률은 내년이 되면 5.2%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을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전망이 이번에 IMF를 통해서 보고가 되면서 주식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 경제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함께 들어봤는데요. 자, 세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그 반대쪽의 목소리입니다. 자, 월프리서치라는 기관이 등장하는데요. 자, 이번 기사에서 월프리서치는요, 굉장히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2023년 올해 미국 증시가 좋은 추세를 보여주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자, 2023년 초 미국 증시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의 전망은 계속해서 부정적이다. 특히 인터미디어 텀이니까요, 중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것이 월프리서치의 주장입니다. 자,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모멘텀이 너무나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급상승하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급상승을 이끌어내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자,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미국의 경제가 아마도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리세션에 빠져들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시다발적으로 연준에서 드디어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미국 증시에 굉장히 긍정적인 두 가지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2023년 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현재 연준에서는요, 1970년대 스타일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1970년대 스타일의 인플레이션이 뭐냐면요, 인플레이션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나타나고,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인플레이션이 죽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1970년대 스타일이거든요. 따라서 연준에서는요, 금리 인상을 쉽게 멈추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를 시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다가오는 2023년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소프트 랜딩입니다. 따라서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지지 않고 연착륙을 하는 경우인데요. 자, 이 경우에도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에서는요, 금리를 5% 이상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2024년 내년까지도 이렇게 높은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집중을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미국 경제가 심각한 리세션에 빠져든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두 가지 모두 미국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이 월프 리서치의 주장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금리가 5%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내년까지도 굉장히 높은 금리가 이어지니까 미국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비록 금리 인하는 발생할 수 있으나 문제는 리세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업의 어닝이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가 발생하던 미국 증시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면서 2023년 미국 증시는 긍정적인 모습을 이어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그들의 의견입니다. 어제는 제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어닝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바로 AMD의 어닝인데요. 제가 이렇게 AMD의 어닝을 기다렸던 이유는요. 바로 지난주 인텔의 어닝 결과가 정말 황당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지난주 방송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인텔은요. 매출이 거의 30% 정도 감소를 했고요. 거기에 다음 분기에는 마이너스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AMD의 어닝을 보면 과연 인텔이 들어가 있는 산업 자체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인텔의 성적표가 그렇게 초라한 건지 아니면 AMD라는 기업에 많은 비즈니스를 뺏기고 있는 건지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AMD의 주가를 보시면요. 지금 어닝 발표하고 나서 1.4% 정도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AMD의 어닝 결과는 인텔처럼 어처구니 없는 결과는 아니겠구나라고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분기의 농갭 EPS를 보시면 0.69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2센트가 더 나왔고요. 자, 매출을 보시면 5.6 빌리언인데 플러스입니다. 그것도 15.9%나 작년 대비해서 성장을 했거든요. 따라서 인텔은 마이너스 30%인데 지금 AMD는 플러스 15.9%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된 거죠.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80밀리언을 더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작년 대비 16%나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베디드 그리고 데이터 센터 섹터에서 세그먼트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가능한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MD의 어닝 레포트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AMD의 비즈니스는 크게 네 부분으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 자, 클라이언트는 이제 PC 그리고 노트북을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게이밍, 네 번째는 인베디드입니다. 자, 보시면 2022년 4분기에 1.6 빌리언, 0.9 빌리언, 1.6 빌리언, 1.3 빌리언 정도를 각 세그먼트에서 만들어내는데요. 작년 대비 성장률을 보시면 일단 데이터 센터는요. 무려 42% 성장했고요. 두 번째 클라이언트, PC 그리고 노트북은 마이너스 51%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세 번째 게이밍을 보시면 마이너스 7%에 불과했고요. 자, 인베디드는 플러스 1868%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 데이터 센터를 보시면 플러스 42%가 찍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인텔은요. 이번 어닝 결과에서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무려 마이너스 40%였습니다. 따라서 인텔이 지금 데이터 센터의 비즈니스를 AMD에 뺏기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확인이 된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인베디드 쪽인데 매출이 1.4 빌리언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률은 작년 대비해서 1868%입니다. 자, 이렇게 높은 성장률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인베디드는 이번에 새롭게 인수한 자일링스가 가져다는 매출이거든요. 따라서 자일링스를 인수한 것은 굉장히 성공적인 인수합병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있었던 인텔의 어닝 결과는 굉장히 수준 다른 굉장히 높은 고품격 어닝을 발표해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2023년 첫 번째 분기에 대한 전망입니다. AMD의 가이던스를 보시면 5.3 빌리언 정도의 매출이 만들어낼 것으로 가이던스가 제시가 됐는데 여기에서 300 밀리언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는 가능하다. 자, 그런데 컨센서스를 보시면 5.51이기 때문에 컨센서스에는 미치지 못하고요. 자,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도 10% 정도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걱정했던 것보다 마이너스 성장률이요. 굉장히 좀 낮은 폭으로 보고가 되면서 가이던스도 생각보다는 좋았다라고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MD의 주가가요. 어닝 발표 이후에 1.4%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AMD 말고도요, 굉장한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제너럴 모터즈인데요. 자, GM 같은 경우는 어제 동부 시간으로 아침 6시 반에 어닝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따라서 그들의 주가 움직임에 이 실적이 반영이 이미 돼 있겠죠. 자, 어제 하루 동안 GM의 주가는 무려 8.3%나 폭등을 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어닝 결과가 발표됐는지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자, GM의 4분기 논갭 EPS가 2달러 12센트를 만들어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무려 44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매출도 좋았는데요. 43.11 빌런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무려 28.4%에 이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테슬라의 실적을 보면 작년 대비 성장률이 37%가 나왔거든요. 따라서 테슬라가 37% 성장한 그런 분기에 28.4% 성장했다는 것은요, 굉장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마치 성장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GM이다. 굉장한 수치가 발표가 된 거고요. 자,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2.49 빌런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음은요, 2023년 전반적인 아웃룩 가이던스를 보시면 굉장히 꾸준하게 강력한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날려줬고요. 자, EPS를 보시면 올해 한 해 동안 6달러에서 7달러 정도의 EPS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가이던스가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 수치는요, 컨센서스인 5.74보다 높은 수치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GM이 6달러에서 7달러 정도의 EPS를 만들어내게 되면요, 자, 예상 주가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6달러를 기입하고요. 자, 그리고 곱하기 어느 정도의 멀티플을 부여할 것인가. 자, 이런 식으로 28% 막 10% 넘는 성장률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멀티플이요, 한 10배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6 곱하기 10은 60이잖아요. 지금 현재 GM의 주가는 39.32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닝이 실적이 계속해서 뒷받침이 되고, 그리고 GM의 멀티플이 10배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50% 이상의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것이 GM이다. 따라서 앞으로는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만한 주식이 GM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앞에서 GM 얘기를 좀 해봤잖아요. 따라서 이번에는 테슬라로 건너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주가가 어제 4%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좋은 추세를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어제 테슬라는요, SEC 파일링을 했습니다. SEC 파일링이라는 것은 테슬라처럼 이제 상장 주식들은요, 기업의 정보가 조금씩 바뀔 때마다 투자자들과 정보를 공유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여러 가지 업데이트를 해줬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그 핵심 내용만 좀 살펴보면 이번에 파일링을 통해서 Department of Justice, 우리가 보통 DOJ라고 부르는 미국의 법무부를 얘기하고요. 자, 법무부에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하고 있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우리가 예상하기가 좀 어렵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또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는 우리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파이낸셜 쪽에 좀 보시면요, 카펙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줬는데, 카펙스라는 것은요, 비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오퍼레이팅 익스펜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카펙스가 있습니다. 캐피탈 익스펜디처라고 부르는 거죠. 캐피탈 익스펜디처라는 것은요, 단기적인 기업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장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비용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어닝 결과에는 상관이 없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올해 2023년 6빌리언에서 8빌리언 정도의 카펙스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고요. 컨센서스는 7.5빌리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수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새로운 상품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세계의 대륙에서 새로운 생산 시설을 랩핑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로 새로운 배터리 셀의 테크놀로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많은 자금을 투여하고 있다라고 그들의 카펙스 사용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2024년, 2025년에도요, 7빌리언 그리고 9빌리언 정도의 카펙스를 끊임없이 투자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 새로운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약속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를 해줬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2022년 204밀리언이니까 거의 2억 달러가 넘어가는 돈을 순손실로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란시트에 들어가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요, 이거를 순손실로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작년에 테슬라의 순이익은요, 2억 달러 정도 비트코인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64밀리언 정도는 크립토에서, 가상화폐에서 캐시로 전환을 했다라는 소식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에 SEC 파일의 주요 내용은요, 카펙스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요즘 들어서 가장 뜨거운 단어는요, AI, 인공지능이 아닐까 합니다.
1년 전에는 이제 메타버스가 한번 이제 열풍을 몰고 왔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AI입니다. 특히 이제 챗GPT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AI,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 기사에 따르면요. 인공지능이 운영하는 ETF가 S&P의 수익률을 2배 정도 초과하고 있다. 굉장히 탁월한 성적표를 제출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ETF인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인공지능이 직접 트레이딩 디시전 결정을 하는 그런 ETF가 있는데요. 자, 이 ETF가 지금 3가지의 벤치마크 3대 지수의 성적표를 모두 초과 달성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AI Powered Equity ETF가 그 정식 이름이고요. 티커 네임은 AIEQ입니다. 자, 이 AIEQ라는 ETF는요. IBM이 개발한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이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이 머신러닝 그리고 자연어 프로세싱을 이용을 해서 종목을 선택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1월 달만 11.7%라는 굉장한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자, 그 얘기는 S&P 500의 수익률보다 2배 정도에 이르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다우존스의 수익률보다는 5배 정도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AIEQ에는요, 총 142개의 종목이 속해져 있고요. 자, 이 AI가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몇백만 개나 되는 데이터 포인트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뉴스, 소셜미디어,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내놓는 리포트. 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는 것은 펀더멘탈 분석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의 다양한 데이터를 모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가장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AIEQ ETF의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은 AIEQ라는 ETF에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따라서 AIEQ 포트폴리오를 한번 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시킹알파의 AIEQ 페이지에 와 있는데요. 자, 두 번째 메뉴 홀딩지를 클릭하시면 AIEQ에 속해져 있는 많은 주식들의 이름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산업별로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가장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요. 자, 소비재가 나오는데 소비재 중에서 이미 소비재가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꼴찌가요. 컨슈머 디펜시브, 즉 방어주죠. 여기는 지금 필수 소비재라고 보면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AI가 보기론, 인공지능이 보기로는요. 필수 소비재가 가장 좋지가 않고 경기 순환을 하는 이미 소비재가 가장 좋은 추세를 보일 것이다.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ETF가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두 번째 섹터는 테크놀로지고요. 20.37%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소비재 그리고 기술주를 합쳐서 45% 정도의 많은 비중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많은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 섹터는 파이낸셜 그리고 헬스케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도 7.9%라는 비중을 가져가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탑10 홀딩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AI가 보기에 가장 좋은 주식은 라스베가스 샌즈인 것 같습니다. 3.8%라는 비중을 가져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RH가 3.74%,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코퍼레이션이 3.68%고요. JP 모간이 3.52%, 로크가 들어가 있네요. 2.72%, 노바박스가 2.46%, 테이크투 인터랙티브가 2.35%, 우버가 등장했습니다. 1.88%를 담당하고 있고요. 베루라는 주식이 1.67%, 다우가 1.41%. 자, 그리고 이렇게 탑10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7.2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인공지능이 운영하는 이 AIEQ라는 ETF가 앞으로도 좋은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1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2월의 첫 번째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시작되는 2월달 여러분들의 멋진 한 달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t's sunny, numb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